이번 시간에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지.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와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정규 분포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바로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n번의 독립 시행이 이루어져야 돼. 자, n번의 독립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같은 시행을 계속 n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 각각의 시행들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독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한 번의 사건에서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즉 PA를 P라고 놓고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1-P라고 이렇게 놔야 돼. 즉 이항 분포에서 대상이 되는 사건은 딱 두 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일어나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두 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즉 우리가 제목에서 이항 분포라고 이렇게 이항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항이 두 개라는 얘기지.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A가 일어나지 않는 두 개의 사건으로만 대상이 좁혀진다는 얘기야.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n번 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바로 확률 변수 x로 놓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는 바로 확률 변수를 뭐로 놓는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다라는 얘기야. 얘가 가장 중요한 말이지. 즉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거는 0, 1, 2에서 n번의 시행이 일어나는 거니까 최소 0번이 일어나는 거고 최대 n번까지 일어나겠지. 이와 같이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바로 0부터 n까지의 수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걸 이항 분포라고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바로 b라고 쓰고 여기 np가 되는 거야. 즉 n번의 시행이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질 때 확률 변수 x를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로 놓고 그때 대상이 되는 사건 a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는 bnp라고 이렇게 나타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해보는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k가 되는 경우야. 즉 확률 변수 x가 k가 된다는 얘기는 n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k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n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k번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가 k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가 n-k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독립시행 확률이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확률?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즉 확률 변수 x가 0, 1, 2 쭉 나가서 뭐 k가 나올 거고 또 맨 마지막에는 n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의 확률 px는 바로 사건이 k번 일어난다면 이때의 확률이 바로 n번 중에서 k번 일어나고 p가 k번 일어나고 1-p가 바로 n-k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이 함수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 요 함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지. 확률 질량 함수. 즉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항 분포에서 각각의 이런 확률 변수에 따르는 요 각각의 확률은 어떤 확률을 따르더라? 바로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거니까 만약에 x가 1이라면 바로 여기다가 k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1을 넣으면 그때 확률이 나올 거고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2라면 요 k 값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2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이와 같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지 한번 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확률 질량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었냐면 확률 px가 바로 뭐가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지. 즉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당연히 그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당연히 성립이 될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 확률 분포표상에서의 여기에 있는 확률이 합은 모두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자. 시그마 우리가 k는 0서부터 n까지 나갈 거고 nck에 바로 p의 k제곱 1-p의 n-k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1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어디서 많이 봤잖아. 우리가 앞에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이항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p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바로 n제곱에 요거를 정리를 요거를 전개하면 바로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결국 얼마냐면 p 플러스 1 마이너스 p니까 결국 1의 n제곱이 돼서 바로 1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 이제 이항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고, 자,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확률 변수 x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니까 0, 1, 2에서 쭉 나가서 k번 일어나고 그 맨 마지막에는 n번까지가 나오겠지. 그때 확률 px는 바로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적어보자. 그러면 자, n번 중에서 k번이 일어나는 거고 p가 k번 다음에 q가 n-k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라는 얘기고, 단 여기에서 q는 바로 1-p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평균, 즉 기대값 EX라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와 그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을 쭉 곱해서 더해 나가는 거였었지. 맞지? 즉 시그마 xi pi였었잖아. 그럼 여기서 써보면 결국은 시그마 확률 변수는 k가 0부터 n까지 변하는 거고, 그때 확률 변수는 k가 되고 그때 확률은 바로 nck의 바로 p의 k제곱 다음에 q의 n-k제곱이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바로 시그마 k 콜 0부터 n1까지 합이고 k 곱하기 자, nck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알고 있지. 자, m 팩토리알을 바로 뭘로 나누는 거야? k 팩토리알과 m-k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였지.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k제곱 다음에 q의 n-k제곱이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k가 0부터 n까지 합인데 맨 첫 번째 한 k를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이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합이나 결국은 1부터 n까지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집어넣어도 되겠네. 1부터 n까지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하고 k 팩토리알을 먼저 나눠보자. 그러면 여기는 분모에 뭐만 남나? k-1 팩토리알만 남겠지? 요거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여기는 n-k 팩토리알은 그대로 쓰고, 또 여기 있는 n 팩토리알을 두 개로 쪼개볼게. 즉 n 곱하기 n-1의 팩토리알로 쪼갰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도 p, 요 p도 한번 쪼개보자. 얘도 어떻게 쪼개냐면 p의 k제곱이니까 얘는 p 곱하기 p의 k-1제곱이라 쓸 수 있을 거고 q의 n-k제곱이라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다시 또 써오면 시그마. 자, 일단 시그마 쓰기 전에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가 k가 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p는 상수가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나갈 테니까 np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시그마 k콜 1항부터 n항까지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k-1의 팩토리알 다음에 n-k의 팩토리알 다음에 여기는 n-1의 팩토리알 다음에 p의 k-1제곱이 되고 다음에 q의 n-k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이 바로 어디서 좀 많이 보였던 거지. 자, 우리가 확률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자, 얘가 바로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바로 n-1 컨비네이션 k-1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보이니? 여기가. 자, 거꾸로 한번 써볼까? 얘는 바로 뭐냐면
자, n-1의 팩토리알을 바로 뒤에 있는 k-1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고, 그 뒤에는 얘에서 요걸 뺀 거에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잖아. 즉 n-1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플러스 1에 바로 팩토리알이 되는 거야. 결국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없어져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k-1의 팩토리알 바로 여기는 n-k의 팩토리알 분의 n-1의 팩토리알.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나오지.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결국은 여기는 np는 그대로 쓰고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k콜 1항부터 n항까지 되고 요 색칠한 부분이 바로 n-1 컨비네이션 k-1이 되고 다음에 여기는 p의 k-1제곱이 되고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좀 변형을 할게. q에 여기는 n-k인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n-1 마이너스 k-1로 쓰자.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오지. 맞지?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알 거야. 자, 봐. 자, 얘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라.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r을 k-1로 이렇게 놔보자. 이렇게 r을 k-1로 놓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봐. np가 되고 볼까? 우리가 여기 식에서 k가 1부터 변하는 거야. 그러면 k가 1이 되면 r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가 r이 0부터 변하는 거고 0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k가 n이 된다라고 하면 k가 n이 되면 r은 n-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n 대신에 얼마 쓰면 돼? 얼마?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n-1이 되겠지, 맞지? n-1이고 여기가 n-1의 컨비네이션 k-1 다음에 p의 k-1제곱 q에다가 n-1 우리 k-1 요거 고치자. 여기가 k-1이 뭐라고 했니? r이라고 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 지우고 k-1을 지금 여기 봐. 여기가 k-를 r이라고 났으니까 k-1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겠지? 여기 r이 되고 다음에 p에 또 k-r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제곱이 되는 거고 q에 다음에 또 k-1이 r이 되는 거니까 바로 n-1 r이 되잖아. 자, 그러면 봐라.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색칠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지. 바로 이항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p 플러스 q에 바로 뭐야? n-1제곱을 전개한 게 바로 요 색칠한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우리 이항 정리 잘 배운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자, 이해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np에 바로 요 색칠한 부분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p 플러스 q에 바로 n-1제곱에 전개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p 플러스 q가 바로 1이 되는 거였었지. 맞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q가 1-p라고 했단 말이야. q가 1 q가 1-p라고 했으니까 이항하면 p 플러스 q가 바로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p 플러스 q가 1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은 np에 바로 1에 n-을 집으면 그냥 np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다. 맞지? 즉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항류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때의 기대값 EX는 바로 np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바로 시행횟수 n번을 시행했을 때 n 곱하기 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 바로 p를 곱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꼭 암기하도록 하자.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 자, 분산 구하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도록 해. 자, 우리가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자,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보는데 자, 분산 vx라는 거는 바로 분산의 변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바로 2x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2x 이 기대값은 바로 np라고 했으니까 뭐 이 부분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만 계산해 보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끄집어낼게. 자, 우리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은 바로 시그마 k콜 0부터 n항까지의 합이고
다음에 확률의 제곱이니까 K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NCK에 바로 P의 K제곱, Q의 M-K제곱이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도 Q는 바로 1-P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약간 좀 변형을 할 텐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시그마 K콜 0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여기에 있는 K제곱을 조금 변형을 할 거야.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 뒤에는 그대로 NCK의 P의 K제곱, Q의 M-K제곱 이렇게 그대로 쓰자.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K와 뒤에 있는 걸 먼저 곱해서 전개를 하자.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 K콜 0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고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K에 바로 NCK 다음에 P의 K제곱 다음에 Q의 M-K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 또 전개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시그마 K콜 0부터 N까지 바로 K의 NCK 그 다음에 P의 K제곱 Q의 M-K제곱이 나와. 자, 그런데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바로 앞에서 했던 이항 분포의 평균 바로 기대값 EX가 된다는 얘기야. 자, 요 부분이 바로 E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MP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식을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요걸 좀 풀어볼게. 앞에 있는 식을 풀어보면 여기는 시그마 K콜 0부터 N까지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K를 우리가 K로 묶어내면 K에 K-1이 되고 그 다음에 NCK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N 팩토리알 다음에 여기는 K 팩토리알이고 M-K 팩토리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P의 K제곱 다음에 Q의 M-K제곱 뒤에는 바로 MP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자. 자, 그럼 여기 이제 잘 봐. 우리가 K가 0부터 N까지 합인데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 부분이 0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해과 값이 얼마야? 0이 될 거고 다음에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요 인수 때문에 결국 0이 돼서 이 전체도 0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바로 0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결국 K는 2항서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KK-1과 여기 있는 KK-1과 K 팩토리알을 약분을 시키자. 그러면 결국 얘는 분모에 뭐가 남냐면 K-2의 팩토리알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M-K 팩토리알은 그대로 쓰고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M 팩토리알도 좀 쪼개볼게. 어떻게 쪼갤 거냐면 N-1 그리고 N-2의 팩토리알로 써도 되지.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PK, 요 PK 제곱도 좀 나눠볼게. 얘도 어떻게 나눌 거냐면 P의 제곱 그리고 P의 K-2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눠 쓰자. 그 다음에 Q는 M-K 제곱 그대로 쓰고 뒤에 NP. 자, 좀 복잡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봐라. 이제 우리가 이 K가 변수잖아. K가 변수인데 여기 있는 N-1과 여기 P의 제곱은 상수가 되겠지. K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분 N-1하고 여기 P의 제곱을 시그마 앞으로 끌어낼게. 자, 그러면 여기는 N의 N-1이 되고 여기 P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콜 2항부터 N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K-2의 팩토리알, M-K의 팩토리알, 그 다음에 N-2의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K-2제곱, Q의 M-K제곱 플러스 MP가 되겠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식을 봤더니 자, 봐봐. 우리가 얘는 바로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여기가 M-2 팩토리알이고 여기가 K-2 팩토리알인데 요 M-2에서 바로 요 K-2를 빼면 바로 요 부분이 나오잖아. 그 얘기는 결국은 얘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 M-2 컨비네이션 K-2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한번 써볼게. 얘는 바로 뭐냐면 자, 먼저 M-2 팩토리알을 뒤에 있는 요걸로 나눠야 되니까 K-2 팩토리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 팩토리알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M-2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팩토리알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없어져서 결국은 얘가 바로 K-2의 팩토리알 다음에 N-K의 팩토리알 분의 바로 N-2 팩토리알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바로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요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이 조합 관계를 잘 배운 사람이라면 금방 쉽게 이해될 테니까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는 결국 n의 n-1의 p의 제곱이 되고, 자, 요 색칠한 부분이 결국은 시그마 k콜 2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고, 얘가 바로 n-2 컨비네이션 k-2가 되겠지. 그 다음에 p의 k-2 제곱이 되고,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요 q도 어떻게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여기 n-2, k- 이렇게 쪼개야 돼. 그러면 요 n-k를 우리는 바로 어떻게 쓰냐면 n-2 k-2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뭐가 나와? np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바로 요 부분 시그마부터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잘 보자.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평균에서 구했던 것처럼 여기 k-2라는 식을 r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볼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바로 n의 n-1의 p의 제곱이 나올 거고, 자, 시그마. 자, 여기서 k가 2가 되면 r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r은 0이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로 자, k가 n까지 합이니까 k가 n이 된다면 k가 n이 되면 r은 n-2가 되잖아. 결국은 n-2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2 컨비네이션, 여기 있는 k-2가 바로 r이라고 했으니까 r로 고치고, 다음에 곱하기 p에 마찬가지로 k-2도 바로 뭐가 돼? r이 되겠지? 여기 r. 다음에 q에 n-2에 여기가 또 k-r이니까 -r이라고 쓰면, 다음에 또 뒤에 np라고 쓰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우리 이항 정리에 의해서 우리 많이 봤던 식이지, 맞지? 요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항 정리에 의해서 p 플러스 q에 바로 n-2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앞에서 복습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n의 n-1의 p 제곱이 되고, 요 뒤에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 바로 p 플러스 q의 n-2 제곱 플러스 np가 나는 거잖아. 자, 이해되지? 그런데 p 플러스 q가 바로 얼마라 그랬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은 바로 정리를 해보면 n 제곱 p가 나오고 마이너스 n 제곱 p의 제곱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np의 제곱. 여기 1이 될 거 필요 없고 플러스 np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분산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구한 게 바로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우리가 확률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분산 vx라는 건 바로 뭐였었냐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했었지. 맞지? 그러면 요 2x제곱에 해당되는 게 바로 n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np의 제곱, 플러스 np가 됐었고, 다음에 여기 있는 2x가 바로 np가 된다 그랬으니까 np 전체의 제곱이 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n의 제곱, p제곱과 여기 n제곱, p제곱 얘가 소거돼서 없어질 거고, 결국 요것만 남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np로 묶어보자. np로 묶으면 요거부터 먼저 쓸까? 뒤에 거부터. 여기는 1이 나오고, 다음에 마이너스 p가 나오겠지. 그런데 1-p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q를 1-p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바로 뭐가냐면 npq라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구한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바로 뭐가 되더라? npq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얘가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야. 꼭 암기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산을 좀 복잡하게 계산을 증명까지 했지만, 자, 이 증명 과정은 솔직히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 증명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외운다는 것도 좀 수학을 하는 자체가 좀 모순된 거잖아.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이 과정을 꼭 알아두자. 자, 그럼 정리를 할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확률면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 2x는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np라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npq라고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고, 당연히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루트 vx니까 당연히 루트 npq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앞에서 배운 증명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요 딱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더불어서 이 증명 과정도 꼭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다 오늘.